옛날 옛 조선시대의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맑은 계곡이 순수한 자연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을 때 청석산 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벼가 길게 뻗어 있고 대나무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흙길이 끝없이 벌판으로 나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백천이라는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천이 신의 보호를 받는 땅이라고 믿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은 이곳에 닿은 적이 없었고 군인들은 거의 들르지 않았다. 그 밖의 조정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마을 생활은 조용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운명의 법칙으로서 가장 평온한 곳조차도 돌발적인 풍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을에 춘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다. 사람들은 그를 가장 강한 바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근육질의 몸매, 사람보다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성격 때문이다. 춘호는 복잡한 것도 싫고 먼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들판을 시작하고 오후에 고구마를 돌보기 위해 돌아오고 저녁에 마을의 대장장이와 술을 몇 잔 마시기. 아이를 괴롭히거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춘호는 도와주겠지만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 평온한 날들은 아마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만약 그날 하늘이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큰 바람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들판으로 통하는 길에서 춘호는 길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팔과 종아리에 상처가 얼룩지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흙먼지로 뒤덮였다. 언뜻 보기에 누구나 그녀가 치열한 전투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술은 창백했고 호흡은 곧 꺼질 등불처럼 약했다. 춘호는 마을에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백천 사람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면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도움을 준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낯선 사람이라면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 먼 곳까지 방황할 수 있을까? 춘호는 잠시 어리둥절해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가씨, 괜찮으세요? 만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나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천호는 순진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왜 그렇게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버려두는 버릇도 없다. 그는 앉아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반대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춘호는 몸을 구부려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녀의 몸은 그를 놀라게 할 정도로 가벼웠고 마치 큰 바람이라도 불면 그녀는 휩쓸려 갈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춘호는 전혀 몰랐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백천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소박한 작은 집에서 부엌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낡은 나무벽에 반사된 따뜻한 빛을 발한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각 벽을 통과했지만 그 집에서는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요하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춘호는 낯선 여성의 상처를 붕대로 감은 뒤 화덕 옆에서 조심스럽게 따끈따끈한 죽솥을 휘저었다. 쌀의 향기는 공간에 간간히 파와 어우러져 비오는 밤에 매서운 추위를 몰아낸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관심도 없다. 준호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길가에서 곧 죽을 사람을 보았을 때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만 알았다. 그는 똑똑하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구나 다치고 지칠 때 뜨거운 죽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소아는 거기 앉아서 춘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지만 의심이 섞여 있다. 그녀는 왜 그와 같은 사람이 의심 없이 낯선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는 그녀는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녀에게 접근하는 이중인격자에 익숙합니다. 그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조만간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이 농부는 이상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는 묻지 않았고 살피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녀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단지 돕다. 춘호는 죽 그릇을 들고 그녀 앞으로 갔고 동그란 눈은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먹어. 배고파서 안 먹으면 나을 수 없어요. 이 죽 한 그릇이 내가 너한테 고마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눈빛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오랫동안 그녀는 아무도 아무것도 돕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했다. 이유가 없다면 아무도 그녀에게 잘해주지 않을 것이다. 춘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야.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소아는 얼핏 놀랐다. 그녀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화려하지도 거짓하지도 그녀에게 그의 친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생각도 없다. 그런 사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녀는 눈앞에서 죽그릇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고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공허한 위를 부드럽게 움츠렸다. 얼마나 오래 그녀는 아직 예방 없이 한 끼의 밥을 먹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손잡이를 숟가락으로 가져가 조용히 쭉한 숟가락을 떠 입에 올렸다. 춘호는 그녀가 먹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위대한 일을 성취한 것 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소아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백천마을에서의 나날들은 꿈결처럼 평화롭게 지나갔다. 소아는 천호가 올해 고구마 작물이 작년보다 낫다고 자랑할 때마다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맑은 아침의 느린 템포에 익숙해져 이곳의 소박한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망간 날들을 잊고 피와 배신을 잊고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운명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다. 그날 오후 햇빛이 산등성이 뒤에 서서히 가려졌을 때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동반했다. 준호는 아직 밭에 있고 소아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유를 모르지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닭 울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보이지 않는 위험에 출현해 바람마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소아는 몸을 획 돌렸다. 마당 밖에는 그녀의 과거에서 나온 유령처럼 4-5개의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인디고를 입고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키가 큰 남자이다. 한때 그녀의 충실한 부하였지만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잔인한 강도 두목인 관태에 유능한 부하가 된 진상이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입꼬리를 올리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소아여, 영원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관태가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든 단어가 그녀의 심장에 꽂히는 칼처럼 내뱉었다. 소아는 옷 가장자리를 손으로 움켜쥔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날이 곧 올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요. 너는 그의 사람, 소아였다. 작은 새가 새장에서 도망쳐도 한때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바꿀 수 없다. 관태가 말했다. 내가 그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그는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그 말은 소아의 등골을 차갑게 했다. 관태 아내? 다시 한번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녀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교환했고 한마디로 그것을 빼앗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상을 잘 안다. 그는 말만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만약 그가 오늘 여기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유일한 질문은
그녀는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날 밤 하늘은 별빛 하나 없이 새까맣다. 바람이 매서운 추위를 몰아쳐 산의 차가운 안개를 휩쓸었다. 작은 집에서 춘호는 방금 구운 뜨거운 고구마를 손에 들고 불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겼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뭔가 불길한 일이 닥칠 것처럼. 그는 소아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녀는 집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은 근심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옷 가장자리를 조였다. 낯선 사람들이 오후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녀는 포식자의 그림자에 겁을 먹은 어린 새처럼 항상 긴장된 상태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춘호는 숨을 죽였다. 그는 갑자기 타오르는 불빛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깨닫고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 마당에는 일련의 횃불이 밝혀져 사나운 얼굴들이 선명하게 비쳤다. 10명 이상의 기마병이 집을 포위했고 밝은 무기가 불을 반사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차가운 눈을 가진 한 남자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관태, 강도들의 두목은 도처에 공포를 심어 놓았다. 그는 말에서 내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고 입꼬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소아, 그녀가 돌아올 시간이다. 도망치지 마요. 그는 마치 소아가 여전히 자기 소유 물건인 것처럼 언제든지 갖고 가려는 평범한 재회인 것처럼 말했다. 당신에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나무라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마디도 더 할 필요 없이 그는 손을 흔들며 명령했다. 강도들이 즉시 돌진했다. 소아는 뒤로 물러나 소매 속에 숨겨둔 작은 칼을 뽑아들고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강도가 그녀에게 칼을 휘두르자마자 소리가 났다. 강도는 면야듯 떨어진 곳에 튕길 정도로 강한 주먹을 맞고 기둥에 세게 부딪히며 고통으로 신음했다. 강도 일행은 아연실색했다. 춘호처럼 멍청해 보이는 놈이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네. 소아의 앞을 가로막고 선 춘호는 더 이상 평소의 순진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유례없는 집요함으로 변했다. 건드리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강하게 울렸다. 그에게 복잡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도들은 얼핏 동요했지만 한 남자가 피식 웃었다. 는 다음과 같다. 그는 단지 어리석은 농부일 뿐이야. 그를 겁주지 말고 죽여라. 그러자 3명의 강도가 일제히 춘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한 남자가 그의 옷깃을 잡고 쌀 자루처럼 내던졌고 두 번째 남자는 가슴에 주먹을 날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마지막 남자는 당황하여 칼을 휘둘러 베었지만 춘호는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었다. 고요한 공간 한가운데서 뼈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도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들은 모두 웅성거렸다. 관태가 눈살을 찌푸린다. 춘호 같은 농부가 자기 부하 셋을 눈 깜짝할 사이에 혼자 쓰러뜨릴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는 움츠리지 않았다. 천호는 강할 수 있지만 무장 강도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관태는 옆구리에 검을 뽑았고 차가운 강철빛이 불을 반사했다. 내가 당신을 무시했나 봐요. 하지만 힘만으로는 그녀를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은 여전히 짙다.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주위에 어른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그리고 세상사에 꿈쩍도 하지 않는 바보 춘호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자와 맞서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과연 소아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밤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전투는 하늘에는 별빛 한 점 없는 한밤중까지 이어졌고 나무마다 차가운 바람만 휘몰아쳤다. 병기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고 밤벌레 소리까지 앗아간다. 춘호는 혼자서 2배의 강도들과 싸웠다. 그는 칼도 사랑도 방어용 갑옷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맨손과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의 힘뿐이었다. 그의 모든 펀치는 천둥처럼 강하며 한 번에 벌리는 적을 즉시 쓰러뜨릴 수 있다. 이 강도부터 저 강도까지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쳐 고통으로 신음했다. 누군가가 달려들어 베었고 그는 몸을 돌려 피했고 그 사람이 멀리 튕겨나갈 정도로 강한 발길질을 했다. 그러나 강도들은 여전히 너무 많고 그는 혼자입니다. 춘호는 피곤해 젖기 시작했다. 그의 숨결이 몰아치고 땀이 섞인 피와 이마로 흘러내렸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한 강도는 정신이 산만해지자 뒤에서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순식간에 아래로 휘둘렀다. 피가 공중으로 튀었다. 춘호는 걸음을 멈추고 어깨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비틀거렸고 손은 상처 부위에 올랐고 피는 그의 옷에 적셨다. 이 전투에서 그는 처음으로 부상을 입었다. 안 돼, 해치지 마. 소아는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많은 죽음을 목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그녀의 심장이 아픈 적은 없었다. 관태는 그녀를 보고 입꼬리를 올리며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의 말은 싸늘한 칼날처럼 소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한 듯 조용했다. 그녀가 가면 춘호는 살 것이다. 만약 그녀가 가지 않는다면 아마 그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녀의 손은 옷의 가장자리를 꽉 조였고 손톱은 살갗에 깊이 박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지금 들은 것이라고는 차가운 땅바닥에 피방울이 떨어지는 춘호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관태는 여전히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골라 소아 그녀는 한 발짝 내디뎠지만 바로 그 순간 춘호는 벌떡 일어섰고 손은 여전히 상처를 감싸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피는 여전히 흐르고 몸은 아프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다 무너질 수 없는 벽처럼. 그녀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내가 지켜줄게. 춘호는 미사여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에는 절대적인 결의와 진심이 담겨 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고귀한 출신이 아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할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늦은 밤에 축축한 안개를 동반하며 스쳐 지나갔다. 관태가 눈살을 찌푸리며 앞에 있는 사람을 본다. 한 농부가 감히 그에게 대적합니까? 그의 두 눈에 불쾌한 빛이 돌았다. 오늘 밤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여기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투는 끝났다. 관태는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차가운 땅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지만 오늘 밤 그가 졌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상처가 무겁다. 부하들은 주군이 패한 것을 보고 당황하여 도망쳤고 아무도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순식간에 한 지역에서 악명 높은 강도 일행은 이제 실패의 잔해만 남았다. 전투 후 춘호의 작은 집도 온전하지 않다. 나무 기둥들이 잘려지고 누더기가 된 그림 지붕, 혼란스러운 발자국으로 얼룩진 마당.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 방금 그친 비의 습기를 쓸어내렸다. 공간이 유난히 조용해졌다. 은빛달이 지면을 덮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으로 지킨 바보와 보호받는 느낌을 알지 못한 여인 두 사람만이 남았다. 소아는 거기 서서 춘호의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기진맥진했고 어깨에 입은 상처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도적을 물리치는 것은 사소한 일인 것처럼 만족스러운 미소가 드러났다. 그는 상처도 신경 쓰지 않고 그의 폐허가 된 집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그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그녀입니다. 소아는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 느꼈어요. 이런 느낌. 지금까지 그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넌 정말 바보야. 하지만 그녀는 이 바보를 사랑하나요? 소아는 아연실색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이사여구를 사용하는 말솜씨 좋은 남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근데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말이나 한다. 그는 똑똑한 척하지도 강해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일 뿐이다. 그녀는 그를 보고 마음속으로 이름 부르기 어려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이었다면 그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다. 용감하고 순수하며 강하지만 진실한 사람이다. 소아는 난생 처음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부드럽게 기댄 채 조용히 걸어갔다. 춘호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진실한 것은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근한 축복으로 높은 달빛이 두 사람을 희미하게 빛나게 덮었다. 그날 밤 전투의 잔해 속에서 늦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진정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장 강한 사람은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히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힘은 근육이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에 있다. 춘호는 천하의 눈에는 바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서투른 놈일 수 있다. 하지만 소아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이다. 그날부터 관태의 도적대가 해체되어 아무도 감히 백천마을에 발붙일 사람이 없게 되었다. 소아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내일의 두려움이나 걱정 속에서 살 필요도 없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준 남자 옆에 그 작은 집에 머물렀다. 춘호는 여전히 춘호이다. 여전히 고구마를 재배하고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후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질 것이라고 한다. 고통과 상실을 겪은 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장 진실한 것이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도 부귀하지도 않지만 더 이상 풍파가 없고 더 이상 폭력이 없고 단지 사랑과 평화만 있는 삶인 그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삶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느 동화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오솔길에서 전도가 되었다. 달 밝은 밤에도 백천마을의 작은 개울가에 귀 기울여 들으면 아직도 한바탕 아삭아삭한 웃음소리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여인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들은 권위를 존중하는 왕도 아니고 위대한 영웅도 아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가혹한 운명일지라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이다.